안녕하세요. 발달 심리학 시험 대비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달 심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 특징, 그리고 연구 방법론까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발달. 이게 대체 뭘까요? 네. 발달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뭐 키 크고 이런 성장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든 체계적인 변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생각하는 방식이나 감정, 사회성 이런 거 전부 다요? 그렇죠.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전인적인 변화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발달이 꼭 좋은 쪽으로만, 뭐 성장이나 기능 향상,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안 좋아지는 변화도 발달인가요? 네, 맞습니다. 쇠퇴하거나 기능이 감소하는 이런 부정적 변화도 발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념, 바로 가소성인데요. 인간이 환경에 반응하면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가소성, 플라스티시티.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우리가 딱 정해진 대로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가소성. 그리고 발달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외 아기들 보면 머리부터 관우고 다음에 몸통, 팔다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위에서 아래로, 즉 상부에서 하부로 발달하고 또 몸의 중심부에서 팔다리 같은 말초 부위로,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순서와 방향성. 또 다른 원리는요? 유전이랑 환경. 이 두 가지가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아,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중요하죠. 네. 그리고 사람마다 발달 속도는 다 다르다는 거.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 그렇죠. 같은 나이라도 발달 정도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결정적 시기요. critical period. 네. 특정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데 가장 최적인 시기, 가장 민감한 시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언어 발달 같은 경우 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아,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발달의 여러 영역들, 그러니까 뭐 신체, 인지, 사회성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해해 두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발달은 참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발테스라는 학자가 세 가지로 나눴다면서요? 아, 네. 발테스. 이분이 재밌게 분류를 했죠. 첫 번째가 규범적 연령 관련 요인이에요. 규범적 연령 관련 요인.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나이에 겪게 되는 변화들, 뭐 사춘기라든지 아니면 노년기의 변화 같은 거요. 아하, 예측 가능한 그런 변화들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규범적 역사 관련 요인. 이건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큰 경제 위기 같은 거요. 아, 그 시대를 같이 겪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동시대 출생 집단 효과, 즉 코호트 효과, 코헐트 이펙트랑 관련이 깊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코호트 효과,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마지막은 비규범적 요인인데요. 이건 좀 예측 불가능한 개인적인 사건들이에요. 개인적인 사건이요? 예를 들면요? 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아니면 뭐 실직, 혹은 반대로 복권 당첨 같은 예상치 못한 행운.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군요. 네. 그래서 인간 발달을 이해하려면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발달 과정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방법론을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연구 방법론,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그렇죠. 발달 심리학은 결국 연령에 따른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니까요.
과학적 연구의 시작은 명확한 개념 정의에서 출발해요. 특히 추상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뭐 애착이라든지 자아 존중감 같은 거. 이런 걸 실제로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인 행동이나 점수로 바꾸는 것.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조작적 정의요? 아, 추상적인 걸 측정 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제대로 되어야 다른 연구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재현해 볼 수 있고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연구의 신뢰도란 타당도를 확보하는 기본이에요. 그렇군요. 조작적 정의 꼭 기억해야겠어요. 연구 설계할 때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변수를 명확히 하는 거죠. 연구자가 일부러 변화를 주는 원인 변수, 즉 독립 변수랑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 종속 변수, 이 둘을 구분하는 거. 아,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원인과 결과 관계를 밝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 파악하는 거. 시험 단골 문제예요.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료는 어떻게 모으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하죠.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행동을 지켜보는 자연 관찰법도 있고, 아, 몰래 지켜보는 거요. 웃음. 뭐 연구 대상이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알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질문하고 답을 듣는 면접법, 또 설문지를 돌려서 여러 사람한테 정보를 얻는 질문지법도 많이 쓰이죠. 면접법, 질문지법. 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례 연구도 있어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특별한 경험을 자세히 알아보는 거죠. 중요한 건 각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 관찰은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까지 알기는 어렵거든요. 아, 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겠군요. 그런데 특히 시험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다면서요. 시간 차원에 따른 연구 설계. 아,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하는데요. 횡단적 연구랑 종단적 연구. 횡단적 연구, 종단적 연구? 이름부터 좀 어려운데요. 뭐가 다른 거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횡단적 연구는요. 특정 시점에 여러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동시에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20대, 40대, 60대 사람들을 모아서 특정 능력치를 비교하는 거죠. 아, 한 시점에서 여러 연령을 동시에 본다. 그럼 단점은 뭔가요? 장점은 일단 시간이랑 비용이 적게 들어요. 단기간에 여러 연령 집단의 경향성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오, 효율적이네요. 그럼 단점은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동시대 출생 집단 효과, 즉 코호트 효과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아, 코어티 효과. 그러니까 각 연령 집단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20대랑 60대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비교했는데 60대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접해온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요. 연령 효과인지 시대 효과인지 헷갈리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게 횡단적 연구의 한계군요. 그럼 종단적 연구는 뭔가요? 종단적 연구는 반대로 같은 사람들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계속해서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와, 그럼 진짜 개인의 발달을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개인 내의 변화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직접 보니까요. 그럼 이건 단점이 없나요? 왜 없겠어요? 일단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렇겠네요. 몇십 년씩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연구 대상자들이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참여를 그만두거나 하는 피험자 탈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원래 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죠. 아, 그것도 문제네요.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방법의 장점을 좀 합치고 단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게 계열적 연구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횡단 연구랑 종단 연구를 결합한 방식인데 뭐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그리고 계열적 연구까지 연구 방법론의 핵심을 짚어오셨네요.
자, 오늘 발달 심리학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발달의 원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연구 방법론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발달의 의미, 가소성, 결정적 시기 같은 기본 개념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무엇보다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의 특징, 장단점 비교는 시험을 위해서라면 정말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이 앞으로 더 복잡한 발달 이론들을 공부하실 때 든든한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오늘 배운 것들이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 속 변화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간의 발달 과정, 그거 참 흥미로운 여정이거든요.